일단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젊은 인부 중 하나인 박 씨가 소리쳤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선영과 두 아이를 들쳐 업고 목장 본체에 빈 객실로 옮겼다. 객실은 오랫동안 사람이 쓰지 않아 냉랭했지만 마구간보다는 훨씬 나았다. 인부들은 급히 난로를 피우고 두꺼운 담요와 뜨거운 물을 가져왔다. 목장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던 박 씨의 아내는 아이들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먹이려 애썼다. 소식은 순식간에 목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와 쌍둥이 아기.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누구이며 왜 하필 이 목장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목장 주인 권석진 대표가 중요한 사업차 몇 달째 자리를 비운 터라 온갖 억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몇몇 인부들은 과거 선영이 이 목장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녀와 권 대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선영은 한참 만에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낯선 천장, 따뜻한 이불의 감촉,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내 아가들은... 그녀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신이 드십니까?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박 씨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의 손짓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작은 나무 상자 2개에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그 후 며칠 동안 거의 잠만 잤다. 극도의 탈진과 출산 후유증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냈다. 김 영감과 박 씨 부부를 비롯한 몇몇 인부들은 헌신적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그들은 선영의 과거에 대해 섣불리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하지만 다른 인부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 가득한 수군거림은 선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목장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갈 곳도 기력도 없었다. 마을 의사가 다녀갔고 다행히 선영과 아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다만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이므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석진의 이름을 따서 첫째는 석현, 둘째는 석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녀는 석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하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석진 대표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선영의 심장은 바닥까지 가라앉는 듯했다. 드디어 그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는 과연 자신과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매정하게 내쫓을까? 아니면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보여줄까?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그의 반응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아주 어쩌면 그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었다. 권석진 대표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뒤숭숭하던 목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인부들은 저마다 그의 반응을 예측하며 술렁였고 하선영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요동쳤고
머릿속은 온갖 불안과 한 가닥 절박한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뾰족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김영감과 박씨, 아내는 애써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권석진 대표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밀어붙이는 강직한 사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하고 냉정한 구석도 있었다. 특히 몇 년 전 그가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이후로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듯 했다. 마침내 그의 도착을 알리는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육중한 픽업 트럭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목장 진입로로 들어서는 것이 창밖으로 보였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그녀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더 거칠고 강인해 보였다. 오랜 객지 생활과 힘든 사업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더욱 예리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특유의 카우보이 모자와 가죽 재킷은 여전히 그가 잭슨 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김영감으로부터 목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선영과 쌍둥이 아이들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은 듯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본체 안으로 들어섰고 곧장 선영이 머무는 객실로 향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돼 울릴 때마다 선영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권석진 혹은 목장 인부들이 잭슨 권이라고 부르는 그의 목장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었다. 외딴 골짜기 사이에 홀로 자리 잡은 목장의 불빛 몇 점이 선영의 흐릿한 시야 저편에서 마치 길 잃은 별처럼 깜빡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본체까지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또다시 온몸을 뒤트는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고 그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낡은 마구간 입구 옆 그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축축하고 퀴퀴한 마른 풀 냄새와 차가운 흙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마구간 안은 예상대로 황량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농기구 몇 개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쌓인 마른 풀들이 흩어져 있었다. 천장에 성긴 틈새로 매서운 바람이 눈가루를 몰고 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선영은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여 그나마 바람이 덜 드는 구석으로 기어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 아니 어쩌면 아이들이 그녀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석진 씨,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 내 세상은 온통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던 그 여름날의 햇살이 따뜻했던 당신의 품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선영은 눈을 감았다. 불과 1년 전 이 목장에서 석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다. 말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목장을 떠나야 한다며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남자. 그가 떠난 뒤에야 선영은 자신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홀로 아이를 낳아 길을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그가 이 목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무작정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을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 또다시 격렬한 진통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마른 풀들을 긁어모아 자신의 몸 아래 깔았다. 비록 차갑고 거칠었지만 맨바닥보다는 나았다. 시간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고통과 함께 첫 번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고 뜨거운 생명체. 선영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아이의 연약한 울음소리를 듣자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자신의 낡은 스웨터 자락을 찢어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천으로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품에 꼭 안았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첫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선영은 또다시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믿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생명이 그녀의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쌍둥이였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미 한 아이를 낳는데 모든 힘을 소진해버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출산은 죽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죽으림을 다해 그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첫째보다 조금 더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였다. 선영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 연약한 생명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는 두 아이를 자신의 품 안으로 최대한 끌어당겨 서로의 천으로라도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다. 마른 풀을 더 긁어모아 아이들 위를 덮어주었지만 마구간의 항의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꼭 지켜줄게. 그녀는 거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마구간의 낡은 문짝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선영의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져 왔다. 아이들의 희미한 숨결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들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석진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리워해야 할까.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아이들만이라도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지독한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눈보라는 자취를 감추었고 세상은 온통 순백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마구간에 부서진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 햇살이 하선영의 헬쑥한 얼굴 위로 부서졌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목장의 새벽은 부산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굶주린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인부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김영감은 평생을 이 권석진 목장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다. 그는 밤새 불안하게 울어대던 늙은 말 한 마리가 걱정되어 다른 인부들보다 먼저 마구간 쪽으로 향했다. 이런 밤새 얼마나 추웠을꼬. 김영감은 낡은 마구간 문을 밀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구간 구석 마른 풀더미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 처음에는 눈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품 안에는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김영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황급히 여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여자는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기운마저 감돌았다.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다. 아이들 역시 연약하기 짝이 없었다. 여보게들 이리 좀 와보게. 사람 살려야겠네. 김영감의 다급한 외침에 다른 인부들이 삽시간에 마구간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모두 말을 잃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것도 버려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다니